좀 더 빨리 왔다면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달라졌을 것이다. 네, 조금만 더 빨리 왔다면. 오늘 모실 분은 나름의 슬픈 사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슬픈 사연인가요? 그렇죠. 되게 억울한 사연을 가지신 분인데요.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려고 나오셨나요? 제가 군대에서 사고 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군 생활 도중에 이 파견 훈련을 간 상황에서 제가 자다가 맞았거든요. 무슨 파견 훈련인가요? 이제 분대장 파견 훈련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하 부대, 저와는 이제 아예 소속이 다른 전투부대들이 분대장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컨테이너였어요. 리모델링이 들어간 상태라서 공사 중이었고 컨테이너를 이제 연결해서 연병장에서 이제 컨테이너로 막사를 지어놓은 상태였는데 그날의 훈련이 거의 산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귀도 늦었고 엄청 피곤한 상태였어요. 거의 밤 11시? 12시에 거의 잠에 들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고 있는데 막 뭔가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골아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때려가지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제 한 10몇 대를 맞다고 하니까 어지러워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제 위에서 누군가 이제 마운트 자세로 때리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잡고 때리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방어를 하다가 옆으로 밀쳤어요. 밀쳤더니 그대로 넘어져서 또 코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 병사가? 네. 그럼 옆에 있던 병사가 때린 건가요? 예, 옆에 있다 자고 있는 타부대 병사가 때린 거죠. 그러니까 저랑은 처음 만난 사이고 서로 악감정 그런 것도 없었어요. 거의 대화 자체도 거의 해본 게 없고. 분대장 교육대 첫날이었나요? 두 번째 날이었죠. 두 번째 날 밤에. 두 번째 날이었고. 근데 그럼 그 사람은 왜 때린 건가요? 악감정도 없는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렘수면 장애라는 흔히 말하는 이제 목류병을 앓고 있었고, 잘 때 그러니까 막 원래 평상시에도 타 부대 이제 본인 부대에 있을 때는 막 자면서 욕설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이제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약을 안 가져왔더라고요. 소속 부대에서 그 약이 뭐 마약성이라고 했는데 일반 사람이 먹을 그냥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통제가 아니라, 그래서 당직 사관이 자기 전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복용을 시켰대요. 근데 그거를 안 챙겨준 거죠. 여기 파견으로 오면서. 그게 저한테 사건이 발생이 된 거고. 그럼 그 약을 안 챙겨왔을 때 뭐 그분이 약을 달라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갑자기 분대장 파견 과정에서 이제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훈련 상황 시험하고 뭐 점수 받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종이를 보고 좀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약 안 가져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말을 하니까 약이라 하면은 뭐 감기약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설마 그 약일 줄은 몰랐어요. 뭐 상식적으로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종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약 안 가져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 약인지. 그래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길래 그냥 약 안 가져왔다니까 속으로 뭔 약이야 이러고 그냥 넘겼죠. 그리고 나서 제가 눈에서 이제 눈도 부었고 얼얼하고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미 검은색으로 시야가 이제 됐고, 원래 안경을 쓰잖아요. 이제 안경을 벗고 있는 상태에 안경을 안 쓰고 이제 나갔어요. 이제 막 컨테이너다 보니까 안에 불침번도 없고, 제가 관물대를 막 쳤어요. 벽을 치고 관물대로 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컨테이너가 불을 끄면 엄청 어둡거든요. 아예 안 보여요. 불침번이 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일단 그쪽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불침번이 이제 제 얼굴을 보고 당직 사관을 불러왔죠. 근데 당직 사관이 중이었어요. 중이고 어떻게 보면 중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20대잖아요. 감당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눈이 뭐 안 보이냐, 뭐 어떠냐. 그래서 제가 손으로 가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 손 떼보라 해서 뗐는데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당직 사관 이제 신병교육대인데 타중대 당직 사관이 왔어요. 상사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상사분의 차를 타고 이제 사단 의무대로 갔죠. 근데 그때가 이제 새벽 1시경에 당한 상황이라 그 의무대 당직 사관이 하필이면 정신과였어요. 제 눈을 이제 보고 안화골절이 의심되니까 아침에 분당 거기 수도병원으로 후송을 하자 가지고 제가 그 의무대에서 이제 잤죠.
기침을 하고 아침에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별일이 아닌, 그냥 눈이 좀 부었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제 병원에서 대기 시간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좀 군 그 파견 가서 맞았다. 근데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들이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맞았거든요. 뭐 하다 맞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문제는 그 군의관이 제 눈을 보고 나서부터 이제 산동을 했어요. 그 산동이 이제 안과에서 눈을 검사하기 전에 동공 확대를 시키는 약이거든요. 그 산동을 하고 들어가니까 군의관이 제 눈을 보고 이거는 검사를 더 해야 된다. 검사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나서 한 8시간 검사를 받았어요. CT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촬영부터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8시간 정도 검사를 받고 군의관한테 다시 들어가니까 저한테 이제 부모님 이 사실을 아시냐, 이 상황을 아시냐, 그냥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 군의관이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 드려라, 저보 전화하고 오라 했어요. 군의관이 이제 좀 실명 위기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오후 한 5시에서 6시경이었어요. 사건의 발생은 새벽 1시에 발생이 됐고,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드린 거 오후 6시면은 5시에서 6시, 그럼 시간텀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2시간 이상으로 지난 거잖아요. 그럼 16시간 지났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전화드려서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피의자죠. 때린 사람 이제 가해자 측의 부모님은 그 사실을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저는 피해자인데 저희 부모님을 제가 전화 드리기 전에는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수도병원에서 저한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급하다. 그러니까 눈에서 이제 출혈이 발생한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뭐 지금 당장의 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군의관이 군 병원 자체 이미지도 그렇고, 이거는 교수급한테 가라, 민간병원으로 바로 나가라. 민간병원 교수급에게 가라. 써줬어요. 진단서를 써줘서 복귀하는 도중에 그 이제 선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사였어요. 그 사람 핸드폰은 이제 상대방 지휘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어떻게 상황은 어떠냐, 그래서 좀 일단은 뭐 설명은 드렸어요. 뭐 국군 수도병원에서 말한 거 그대로 이제 실명 위기다. 그러니까 알았다 이러고 해서 버스를 타고 본부대로,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부대로 가서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소대장이랑 행정보호관이랑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이제 상황을 이제 진단서를 주고 지금 바로 나가라, 이런 식으로 군의관이 말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행정보호관이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출타가 안 된다. 그러니까 휴가증을 써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군의관은 바로 지금 부대 복귀하자마자 바로 나가라. 바로 나가라. 자기가 그걸 써주겠다 해서 줬어요. 근데 행정보호관은 지금은 너무 늦었다, 내일 아침에 나가자,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열이 받아서 전화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지휘관 이제 소령 본부 대장이 온 거죠. 본부 대장실로 들어가서, 근데 웃긴 게 행정보호관은 출타가 안 된다 했는데 본부 대장이 오니까 출타증이 나왔어요. 그때 2박 3일인가 3박 4일이 나와서 나갔죠. 오후 8시, 9시? 거의 점호 직전이었어요. 새벽 1시에 발생해서 그날 오후 8시에 나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심지어 데리러 오셨어요. 부대 앞으로. 8시, 9시 사이일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한 10시쯤 됐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바로 응급으로 이제 삼성병원으로 갔죠. 갔는데 그때 이제 김상진 교수님한테 이제 예약을 해서 갔어요. 수도병원에서 진단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수도병원에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했다. 그러니까 김상진 교수님이 눈은 함부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독이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제가 망막 가운데 부분이 지금 뚫린 거죠. 뚫려서 그쪽으로 이제 피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늦은 거죠.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피가 굳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한 지 이제 30시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피가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굳기 전에 선택이, 피가 굳어서 가운데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은 그 피를 여러 군데로 퍼뜨려서 시력은 저하돼도 젊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라도 할 거냐. 선택한 게 아예 처음에 포기하는 것보다 이제 시간으로 이제 점점 시력을 내려간 쪽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가스 주입술을 했어요. 가스로 밀어내자. 눈에다가요? 눈에다 주사를 맞은 거죠. 가스를 3번 정도 맞았어요. 가스를 넣어서 그 파열된 부분을 가스로 막아서 피를 다른 곳으로 다 퍼뜨리자 이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눈 안에 또 빵꾸가 나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레이저로 그 빵꾸도 막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입원을 또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엎드려졌죠. 가스가, 제가 정자세로 자게 되면은 그 가스가 신경을 건든대요. 그래서 엎드려서 자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엎드려 잤죠. 그 만약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바로 민간병원으로 갔다면은 좀
눈을 수월했겠죠. 피가 굳기 전이었으니까 일단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좀 더 빨리 왔다면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달라졌을 것이다. 네, 조금만 더 빨리 왔다면. 김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수도병원에서는 8시간 걸렸는데 검사 시간은 얼마 걸렸나요? 수도병원에서는 꽤 오래 걸렸어요. 거의 오전에 가서 본격적으로 군의관이랑 만나서 통화한 게 5시경이었으니까 오전 한 9시, 10시쯤에 수도병원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치면은 거의 8시간? 7시간? 대기시간 합쳐서니까 뭐 근데 그거야 뭐 그렇다 쳐더라도 삼성병원 갔을 때 산동하는 데는 어차피 20분 정도 걸려요. 산동하고 나서 앉아서 이동해서 턱 대고 스캔 한번 뜨니까 끝났어요. 한 30분? 혹시 그게 미리 수도병원에서 진료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기록은 들고 갔는데 삼성병원에서는 삼성병원에 왔으니까 처음부터 검사를 해야 된다 해서 처음부터 검사를 했어요. 그거는 참고는 했지만 수도병원에서 한 그거를 그대로 다 검사는 했어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게 기술력의 차이인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빨리 끝났어요. 되게 빨리 끝나고 바로 입원도 하고 아예 애초부터 새벽에 새벽 1시에 바로 민간병원을 쐈으면은 상황은 달라졌겠죠.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좋아졌을 건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둘 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막막에 파열된 거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막 출혈이 시작했을 때 네, 거의 30시간 후에 간 거니까 골든타임을 놓친 거네요. 네, 피가 액체일 때 퍼트리는 게 더 쉬웠을 건데 이미 굳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입원을 하고 나서 가스 주입술을 했잖아요. 한 3일인가? 1인실에 3일인가 4일, 3일 입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게 없대요. 삼성병원 측에서는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뿐이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이제 하려고 했죠.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날에 퇴원을 해서 밥 먹던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소대장이 전화가 와서 뭐 치료 잘 받았냐 해서 뭐 이제 삼성병원에서 할 게 없다고 퇴원하라 했다니까 그럼 복귀하래요. 할 게 없으니 의무대 가서 누워 있어라. 복귀하라. 또 뭐 어떻게 지휘관이 복귀하라는데 소대가 복귀하라는데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죠. 오늘 복귀해야 될 것 같다. 아버지한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복귀 안 하고 병가가 4박 5일에 한 번 더 나왔어요. 3박 4일인가 4박 5일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계속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도 못 봐요. 정자세로 앉을 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고개 수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뭐 있고 거의 밖에 한 15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본부 대장이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뭐 이제 사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어떤 사과를 했나요? 뭐 조치에 대한 사과 뭐 이런 거. 결론적으로는 복귀하라는 거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또 상황을 얘기도 안 해준 것도 있고, 가해자는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는 거는 애초에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한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날에 저희 부모님 제주도에 계셨어요. 뭐 손님들이 같이 여행을 간 상태에서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오신 거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사과하고 하다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이제 통원 치료를 하는 상황이라 갈 때 이제 같이 오더라고. 똑같이 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 보상이 있어야 되죠. 제 과실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뉴얼 다 들고 와가지고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이 어느 정도 났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아직 시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했죠. 빨리 일 처리해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고, 김상진 교수님은 시력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혼냈어요. 김상진 교수님은 이제 부대 복귀하는 것보다 집에 있어라.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써주면은 제가 이제 밖에 있을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건 자체가 이제 자다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했을 때 또 트라우마 일어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되고 또 결론적으로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 가스가 점점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을 때 그때 복귀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전역을 할까라는 이제 이 상황이 됐으면 솔직히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얘기했을 땐 전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계급은 뭐였나요? 이제 상병이었죠. 병장 달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복귀했을 땐 병장을 달고 복귀한 거죠. 병장 시기에 복귀한 거니까. 그래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말하기를 이제 제가 전역이 4개월 남았고 교정 시력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린대요. 교정 시력이 나와서 전역 절차를 밟으면 저는 이미 전역을 한 상태니까 전역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전역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뭐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뭐 자문도 다 구해보고 했는데 왜 전역을 안 했냐. 그래서 교정실하고 나오기까지 4개월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만기 전역, 어차피 만기 전역이고 하니까 그냥 만기 전역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이 된 거죠. 나중에. 예. 나중에 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잘못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든지 하는 의도가 있었나요? 그게 의문인 게 전부 다 진급자리였거든요.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진급자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본부대장은 마지막 진급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저희 집에 와서 사과한 게 저는 내용을 못 들었어요. 어차피 그때는 맞아가지고 어지럽고 막 이런 상황이라 저는 계속 엎드려서 누워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말하는 거 자체가 아이들도 있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급을 하게 좀 도와달라. 네, 거기다가 제가 이제 1인실에 입원했을 때 기자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사건이 화제가 됐나 보죠. 매스컴에 막 타고 KBS랑 MBC 막 이런데 9시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럴 정도니까. 그러니까 자다가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 위기면은 이거 참 황당한 사건인데. 그래서 네이버에 그냥 목류병 치면은 제 기사만 떠요. 목류병에 연관된 게. 동기한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제 9시 뉴스가 나온다. 제 내용이 나오는 거겠죠. 네. 전생활관 이제 TV 다 끄라고 했더라고요. 그게 나오는 순간? 원래는 그 전에 이제 뉴스 같은 거 이제 보고 이러는데 TV를 다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장 바로 전역을 안 하고 의병 제대를 선택하지 않고 만기 전역을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만기 전역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병가가 지나고 나서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하고 나서 일단 근무는 다 열애됐고 제가 이제 위병 근무를 쓰고 있었던 때라 근무는 다 열애됐고요. 거의 하는 건 없었어요. 앉아만 있고 밥 먹으면 밥 먹고 아무것도 안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고 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안에 가스도 들어있는 상태라 일단 구보, 체조 전부 다 열애고 전모도 나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고 뛰지도 못했어요. 일단 뛰면 안에서 가스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걸어댕기고 군대 안에서 요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육군 본부 쪽에서 어떤 소령분께서 이제 저한테 가끔씩 통화하시면서 상태가 어떻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서 이제 전역을 한 다음부터 어떻게 지휘관이 병원에 같이 간 날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유공자 들어간 거부터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믿고 있었어요. 종이를 들고 왔더라고요. 몇 항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들고 와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고 자기가 여기는 이게 해당된다, 요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부터 전부 다 나몰라라예요. 전역하는 순간부터.